이 오픈 마인드가 조금 저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질 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저 친구들은 그럴 수 있지. 이 상황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더 잘했어야 됐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아하,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과 진료를 직접 경험하신 내담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컨택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자분이 함께 하셨을지 저희가 보내주신 사연 간단하게 읽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교사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 및 자해 행동이 이어지는 중이고 이로 인해 주변 관계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겹치고 있네요. 현재 1년째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인데 저처럼 우울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해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오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종류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일단 제가 조금 우울장애 증상을 겪게 된 게 2020년에 코로나가 이제 창궐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 출결 관리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나 아니면 학부모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 상황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뇌가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좀 우울장애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증상들을 경험을 하셨을까요?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냥 식욕이었고 기운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한 달 안에 한 4, 5kg가 빠졌으니까 저 스스로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살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주변에서 정신과를 가보라고 이제 권유를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좀 업무에서나 아니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은 아니셨나요? 그랬다고 생각해요. 제가 2019년에 교사 일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차 때는 사실 열정으로 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이제 어떻게든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겨냈던 것 같고 그런 이제 약간 완벽주의 같은 저의 생각이 2년차 때 이제 스트레스 상황 겹치면서 번아웃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완벽주의 얘기를 꺼내셨는데 원래 본인 성격이 좀 어떤 편이신지 그리고 완벽주의는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느끼고 계셨는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 스스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잘해야 되고 우수한 사람이어야 되고 약간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조금 있었던 거죠. 조금 뭐든지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완벽하지 못하면 시작을 못하고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상황에서 좀 제일 힘드셨던 포인트들은 어떤 걸까요? 아까 뭐 출결 관리 얘기도 해주시고 학부모 상대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은 출결 관리에서 어떤 부분이 저를 좀 힘들게 했었냐면 제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노력을 해도 학생들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조금 상실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절망감이 드는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말을 들을 때 선생님이 더 잘했어야 됐다. 선생님이 이거를 안 해줘서 우리 애가 출석을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하고도 좀 막 약간 싸우듯이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주로 따르지 않아서 힘들었던 지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장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도 지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1교시 수업이 이제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아, 학생들이 9시 전에 이제 일어났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아침 조회를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8시 한 50분 될 때까지 안 일어나니까 이제 안 일어난 친구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받으면 정말 다행인데 안 받으면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아침 조회 안 들어와서 좀 깨워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들이 안 일어날 때 그거를 제가 집에 가서 직접 깨워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도 당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 마음대로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시는 분들 초등학생들 아닙니다. 네, 초등학생 아니고요. 나이가 충분히 든 학생들인데 좀 일어나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이 오다 보니까 한 달에 4, 5kg 정도 체중 감량을 겪으셨고요. 그런 어려워하시는 게 힘들어하시는 게 남자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좀 그땐 보이셨나 봐요. 일단은 제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남자친구이다 보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조금 저의 변화를 느꼈었나 봐요.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식욕도 감퇴하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뭔가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집중을 쉽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셨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우울증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인들이죠. 그렇죠. 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나의 업무 효율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남자친구분께서 그래도 깨어있는 분이시라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너 요즘 좀 힘들다고 너무 막 사는 거 아니냐, 네가 힘들다고 남한테 짜증을 내면 어쩌냐 라고 오히려 더 질책하고 타박하는 사람들도 사실 되게 많은데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혹시 그러니까 진료를 봐야 될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접했을 때는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약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자극이 없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병원 가, 오케이, 알았어, 그냥 모르겠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죠. 뭐라 저항할 힘도 없는 뭐 네, 그런 그런 상태였던 거죠. 것 같네요. 그럼 얘기 듣고는 금방 이제 병원을 찾게 되셨던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에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이제 뭐 치료가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치료를 받고 나서는 이 사실을 또 남자친구 외에 가까운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오픈을 하셨을까요? 일단 어머니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학교에 근무할 때 같이 발령을 받았던 동기들이 있어요. 동기들한테는 이제 오픈을 했고 친한 친구 이제 몇 명 정도 알고 있는 정도. 그 동기들은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충분히 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겪은 일을 직장에서 같이 봐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신규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1학년 학생을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올라가면서 그 친구들이 2학년으로 진급을 하잖아요. 제가 2학년으로 따라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학년 학생들이 조금 약간 왈가닥이었어요. 문제가 좀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2년 동안 맞다 보니까 약간 번아웃이 온 거다라고 동료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2년을 하고 나서 학교를 옮겼는데 만약에 학교를 옮기지 않았으면 왠지 3학년까지 따라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너 만약에 그렇게 3학년까지 따라 올라갔으면 너 분명히 병간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학교를 옮긴 상태입니다. 되게 지금 생각하실 때는 참 잘하신 결정일까요? 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스트레스 상황이 전보다는 적고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올해는 담임을 안 맡게 돼서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적다고 이제 지원 동기에도 적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작전상 후퇴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사실 이건 뭐 후퇴라고 부를 일도 아니죠. 그냥 다른 옵션을, 나를 위한 옵션을 선택한 것 뿐이고, 네,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원 동기에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이제 그 이후에 좀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후에 경과는 좀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진료를 받는 의사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선생님 저는 정상 기분이 여기라면 그것보다 조금 아래의 기분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더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고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조금의 마이너스 상태로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작은 스트레스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의 사회 불안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수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완벽주의 같은 것도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했어야 됐는데 라는 약간 자책감도 많이 들게 되고, 학교를 옮기면서 이제 일도 조금 업무량도 줄어들고 업무의 강도도 줄어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세가 이제 쉽게 호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완벽주의로 인해서 자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도 저의 잘못된 생각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완벽주의라는 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조금 일을 좀 대충 해보거나 아니면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거나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놓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조금 대충 해보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에 있어서 좀 대충 해볼 수가 있을까요? 수업 같은 부분에서 제가 조금 완벽주의가 심한 편인데, 저는 굉장한 계획형이어서 수업을 몇 분 단위로 쪼개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처음 몇 분은 뭐 도입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뭐 동기 유발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쪼개서 이렇게 하거나 이제 학습지를 구조적으로 만들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제가 조금 대충 설계하고 들어갔을 때 좋았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은 수업 준비를 좀 대충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날에는 항상 수업이 불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충 준비해 봤을 때 뭐 성공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성공 경험이 선생님의 완벽주의를 조금 해소시켜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불만족스럽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완벽주의는 좀 어디서 생겨났던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의 타고난 기질인가 싶기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막 완벽주의를 주입하고 이런 막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항상 오픈된 마인드로 저를 이제 키우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항상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념이 좀 박혀 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자기애가 높은가? 그래서 나는 너무 우수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강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우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은 좀 어디서 비롯됐던 걸까요? 어렸을 때는 이제 꿈이 있잖아요. 이제 꿈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화가였는데, 어머니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그러니까 엄마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함인지, 그러니까 꿈을 조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멋진 직업으로 얘기를 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라고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화가가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제 저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나는 겉으로 보기에 우수한 사람이어야 돼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이가 한 유치원 때쯤? 네, 유치원 때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드러내놓고 어떤 압박을 주시지는 않았어도 아마도 부모님께서 좀 뭔가 사회적으로 좀 훌륭한, 뛰어난 이런 것들이 좋은 거다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무언의 태도를 통해서 좀 전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라든지 뭐 학업적으로 뛰어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의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좀 반응을 덜 하고, 이런 차이들도 사실 아이들이 캐치를 해요. 그런 거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도 선생님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박이 아니더라도 온도 차이, 그냥 긍정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도 아이는 이렇게 이쪽에 더 큰 리액션이 나올 수 있는 쪽에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돼,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완벽주의의 씨앗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다 가설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기질적으로도 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많이 신경 쓰이시는 타입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보편적으로 조금 더 성취가 뛰어나고 뭔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좋게 좀 반응을 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약간은 좀 낮춰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스로 뭔가를 좀 캐치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형성해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학창 시절에도 좀 이런 뭔가 내가 잘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줄곧 좀 가졌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모범생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돈도 받고 들어왔겠다,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은연중에는 항상 갖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또 본인이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친구들 중에서 반대로 좀 이렇게 과격하거나 아니면 조금 예의가 없거나 이런 친구들을 볼 때 느껴지는 좀 감정이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은 해요. 저는 혼나보지를 않아서 혼내는 법을 잘 모른다고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남자친구도 교사인데 그렇군요. 네. 아이들을 혼내는 방법도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항하고 말 안 듣고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100%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이제 아이들한테는 항상 적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나는 물론 학창 시절에 열심히 지켰지만 너는 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하면서 동시에 힘드시죠? 애증이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 친구는 저 친구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지행동치료, 인지치료를 스스로 계속 적용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면 얘 왜 이래? 내 통제에서 왜 벗어나? 화가 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다를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마음이 힘들어도 생각을 그렇게 고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 달라지니까 스스로 너무 잘 대처해 나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좀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수업에서 내가 잘했다는 기준은 뭘까요? 제가 아까 전에 시간 단위로 쪼개서 설계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세밀하게 짤 때는 5분 단위로 짜요. 5분은 뭘 하고 학생들한테 이 활동을 할 시간을 몇 분 주고, 그 다음에 이 학생 활동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몇 분 가지고, 그거를 수업에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시간이 다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먼저 드는 생각이, 일단 그게 사람의 힘으로 통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저는 모든 상황을 오픈마인드로 바라보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저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오픈마인드가 조금 저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질 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저 친구들은 그럴 수 있지, 이 상황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아하, 그렇군요. 근데 저도 참 얘기를 하면서 음. 제가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들의 표정을 봤거든요. 어. 진료하는 표정. 아니에요. 아, 근데 5분 단위는 사실 좀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게 직업이니까 진료실에서 음. 정말로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5분은 대박이다라는 네. 생각은 했고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음. 방송에 나가거나 이럴 때 음. 대본을 다 적어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유연성 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괜히 막 표정은 계속 굳어있고 딱딱하고 예, 그런데 진짜 힘을 빼고 갔을 때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춘 또 새로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흘러가기도 하고 더 자연스러운 그런 게 나오기도 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순간에 여태까지 5분 단위로 짜던 계획을 안 짤 수는 없을 맞아요. 거고 조금씩 간격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분을 완벽하게 짜는 게 아니라 10분 안엔 이것만 한다. 다음 10분엔 이것만 한다라고 조금은 힘 빼는 거. 이렇게 마음의 저항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습관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죄책감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습관적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분명히 근거가 없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적인 생각을 또 알아채고 끊어주시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마음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한테도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쟤네들도 저럴 수 있으니까 나도 그냥 때로는 조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나도 사람이니까 이야기하다가 뭔가 실수하는 내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연습이 진짜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 외에도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에 뭔가 벌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또 어떨 때가 있으세요,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요. 제가 뭔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또 관념이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너무 무료하다. 그리고 나 너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산다. 인생을 낭비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저는 그런 마음이 강하지는 않은 사람이라 그걸 100%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진료실에서 정말로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 뵀거든요. 저도 인터뷰에서 되게 자주 말하는 게 사람들이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을 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오히려 너무 완벽주의, 너무 해내야 된다는 그리고 혹은 이런 인정 욕구 때문에 너무 잘하시다가 지쳐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사례를 오늘 말씀해주고 계셔서 보시는 분들께도 참 많이 도움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료 외적으로 내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은 좀 더 해봤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몰두할 만한 거를 찾아내는 거. 항상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몰두할 거를 항상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하는 거죠. 게임 같은 것도 있고 재봉틀을 사서 옷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이 소위 말하는 덕질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고 최근에는 사람 만나는 거. 그냥 정말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는 그런 순간을 좀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doing 모드와 being 모드. doing 모드는 뭔가 계속 해야 되는 그 삶으로만 지내오셨는데 그냥 그러지 않는 나, 가만히 있는 being 모드의 나도 같이 있는 거다 라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스스로의 완벽주의에 대해 얘기하면서 좀 타고난 거 아닐까요?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불안에 의해서 생겨난 완벽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생긴 거는 나는 우수한 사람이어야만 해 라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마음속에 딱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이제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만 되고요. 완벽주의가 생기고 근데 완벽주의가 너무 힘드니까 회피하기도 하고요. 또 불안하니까 의존하기도 하고요. 이런 불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을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에 이어서 생겨난 완벽주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불안을 만든 거는 우수한 사람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뭘 해내지 않으면 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잘못된 명제겠죠.
말 그대로 잘못된 명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는요. 이제 옛날에 칼 융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울증은 생겨야 돼서 생기는 거라고. 이제 그 사람이 이대로 쭉 가면은 삶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에서 이제 한번 와르르 무너뜨리고 새로 쌓는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본인의 이제 완벽주의 그리고 이런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채고 다른 시도를 해보는 과정이 말 그대로 무너뜨리고 지금 새로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격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게 되면은 편하게 지내실 날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사실 나오게 된 거는 교사라는 직업을 제가 지원 로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저처럼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의 얘기를 듣고 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의 얘기가 조금 흘러가면서 저의 완벽주의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우수한 사람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저 같은 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선생님들의 말씀에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희의 이야기에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아마 솔직하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얘기해 주신 게 다른 분들의 마음에도 좀 많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의 이 자세한 이야기들은 애플 팟캐스트에서 또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컨택트 사연자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보면은 사연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많은 관심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택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자분의 솔직하고 소중한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